안녕하세요. 공개 강좌 6교 시간입니다. 삶이 뭔가요? 삶은 사람의 준말입니다. 살아가는 것의 준말이기도 하고 달걀이다. 왜 달걀인지는 그냥 퀘스천으로 놔두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 시간에 이제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큰 차이가 뭐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동물하고 인간의 큰 차이점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간이 피조물로서 이제 창조주가 가장 유사하고 창조주가 아끼니까 인간이 그런 데 대한 갈증이 심하니까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하나의 틈새로 역학이란 걸 갖다가 이제 창조주가 인간한테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역학입니다. 역학. 이 역이 두 가지로 발음이 됩니다. 바꿀역, 시울리. 그러니까 삶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한다는 거죠. 인간의 삶은 변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 편한 삶이다. 이것이 역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네 운명을 알아가지고 네 운명을 알았다고 하면 네 운명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역학의 기본적인 덕목이고 목적입니다. 이 역학에는 크게 보면 명리학이 있고 점술이 있습니다. 명리학은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점술은 육효, 육임, 자미, 기문 등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명리학과 점술은 어떻게 틀리느냐? 명리학은 좀 고급지지 않습니까? 점술은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약간은 실생활에 맞게 이렇게 이제 운용하는 것이 점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학문적인 근거를 따라서 좀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명리라는 것은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는 큰 틀, 인간의 한 개체를 큰 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크게 살아가고, 이 사람의 재물은 크게 어떻고, 이 사람의 명예는 크게 어떻고, 이 사람의 수명은 크게 어떻고, 이 사람의 부모 자식 운 처우는 크게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리는 연시점입니다. 점으로 치면 연시점, 큰 틀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 큰 틀에서 보는 하나의 점을 명리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은 뭡니까? 일정 시점을 갖다가 우리가 점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일정 시점에 이 인간이 원하고자 하는 일의 성패와 길흉화복을 보는 것이 점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명리를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팔자예요. 가난하게 사는 팔자이지만 이 사람이 그 삶을 사는 동안에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올까요? 돈이 들어올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안 들어와요. 하지만 작은 틀에서 보면은 들어올 수도 있다.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점술로 본다는 이야기. 점술에는 다양하게 종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술의 여러 가지 여러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육효란 말은 6개란 말입니다. 효란 말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6개의 막대기다. 6개의 막대기로 기륭을 점치는 것이다. 그래서 육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막대기는 단순한 막대기냐? 아니다. 음양을 나타내는 그러한 막대기다. 음양이 뭡니까? 음양이. 음은 어두움이고 양은 밝음입니다. 음은 높임이고, 음은 낮음이고, 양은 높임이고, 음은 여자고, 양은 남자다. 단순하게 이 막대기가 음양이라고 그러면 그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태극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나? 지금 이걸 갖다 양이라고 합시다. 이걸 음이라고 합시다. 지금 태극기가 그림을 갖다 태극기를 이렇게 그린 거하고 이렇게 그린 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양과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라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그러니까 고대 동양의 철학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 태극기예요. 그러니까 건공감리가 있고 음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양을 그릴 때 직선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곡선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왜 곡선으로 그렸을까요? 이것은 음과 양이 변한다, 운동한다, 새롭게 뭐가 생성이 된다. 양이 음으로 들어오고 음이 양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양과 음이 고착돼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생명체가 탄생하나요? 양과 음은 움직여서 서로 부딪히고 합하고 그래야지 생명체가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양의 중요성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대변하는 큰 두 가지 요소이지만 이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음양은 일단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6개의 막대기니까 이 막대기가 음과 양으로서 우주의 모든 사물을 대변하는 두 가지 큰 요소인데 이것이 움직임으로 해서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 새로운 것이 창조됨으로 해서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성패가, 어떠한 기륭화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역입니다. 주역. 주역 잘 아시죠? 지금 사망오제, 사망오제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망오제, 아주 옛날에 그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에 이제 있었던 나라가 사망오제입니다. 사망. 옛날에 최초의 황제가 복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단군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신농, 헌원. 이 세 사람을 삼황, 세 사람의 황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제는 요제, 순제, 나머지 세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복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단군 같은 사람. 이 신농은 뭐 아시죠?
농사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이 헌원이라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대에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 헌원이라는 사람이 한족은 자기의 조상은 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원하고 신농이 많이 싸움을 했는데 항상 신농이 깨져요. 농사하는 사람이 유목민한테 계속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헌원이라는 사람이 통일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손하고 아니면 신하 중에 우수한 신하한테 양의를 하는 겁니다. 그 신하 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후를 오제라고, 그래서 삼황오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오제 중에 요와 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시대를 뭐라고 그랬죠? 요순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치중한 것이 뭐냐? 치수예요, 치수. 양자강, 황항의 물을 갖다가 잘 다룸으로 해가지고 홍수가 나지 않게, 가뭄에 그물을 잘 쓰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태평성세를 이루었다가 요순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그냥 전설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나서 하나라, 언나라, 주나라라는 나라가 생기는데 이때 기록으로 이렇게 이제 옛날에 하나라가 있었어요, 언나라가 있었어요, 주나라가 있었어요라고 기록으로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봄에는 뭘 어떻게 해라, 뭐 가을에는 어떻게 하나, 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라 때는 귀장역이란 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언나라 때는 연산역이란 게 있었고 주나라 때는 역이 있었는데 귀장역, 연산역은 소실돼서 없어요. 그래서 주나라 때의 역만 있었다. 그래서 주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역도 어떻게 판단하나? 역시 6개의 효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육효는 주역에서 유래된 하나의 점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역은 보면은 상수학이란 것과 의리학이란 걸로 나누어집니다. 주역이란 것이 나중에 쭉 흘러가지고 상수학과 의리학으로 나눠지는데 이 상수학은 일반적인 점술이에요. 이건 의리학은 인간의 도리를 따지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 그래서 주역이 중국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와요. 조선으로 들어와서 상수학, 의리학 중에 조선에서는 뭐가 발전했느냐? 의리학이 많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는 주역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신하는 임금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임금은 신하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한테, 자식은 부모한테 어쩌고 저쩌고, 인간답게 사는 걸 갖다가 주로 치중해서 이야기를 했다. 육효가 상수학으로서 어디로 건너갔냐?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는 이 주역이 점술로 훨씬 많이 발전을 했다. 그래서 동일한 주역이긴 하지만 정착된 나라에 따라서 그 롤이 틀려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점수의 관점에서 볼 때 주역하고 육효는 똑같은 6개의 효를 가지고 기륭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효죠. 그래서 요걸 초효, 2효, 3효, 4효, 5효, 6효. 그래서 6효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효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땅을 본다고 그럴 때는 요것은 집터, 요거는 부엌, 요거는 안방, 대문, 도로, 도로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사람을 가지고 볼 때는 요건 백성, 요거는 뭐 중간관리, 뭐 요거는 대통령, 대통령 이상 이렇게 뭐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역일 때는 빗금을, 육효일 때는 빗금을 쳤다가 하면 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양이 바뀌지 않으면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양이고 이렇게 있는 것은 음입니다. 그래서 빗금을 치면은 요것이 동했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걸 갖다가 하나의 괴라고 표현합니다. 괴. 요 세 개를 괴 해가지고 요 소성계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소성계가 합치면 대성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육효는 두 개의 소성계가 합친 대성계가 하나의 괴다. 그래서 요 괴가 갖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좋으면 이 괴를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나쁘면 이 괴가 나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효가 갖는 의미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효가 움직였다. 아,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터가 움직였네? 그럼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합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효사라고 표현합니다. 효사. 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걸 갖다 괴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점을 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효는 이 주역하고 다른 게 뭐냐? 6개의 효가 있습니다. 이 6개의 효에 명리와 12지지를 갖다가 여기에 넣습니다. 12지지를. 자, 인, 진, 오, 신, 술.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효에 12지지가 안 붙습니다. 육효에서는 효에 12지지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2지지에 육친을 부여합니다. 육친을. 그러니까 12지지에 육친을 부여하면은 초효는 손이 됩니다. 이효는 재가 되고, 사효는 부가 되고, 오효는 관이 되고, 사효는 관이 되고, 오효는 형이 되고, 육효는 부가 됩니다. 이렇게 형손재간부는 명리의, 그러니까 비겁, 식상, 재성, 관성, 부서, 그걸 갖다가 의미합니다. 지금 요 상황에서 주요하고 육효를 비교할 때 나 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 돈 벌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지를 갖다가 찾아야 됩니다. 요것이 돈을 나타낸다. 그럼 요것이 돈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강하면 돈이 많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한테 오면은 돈이 나한테 오지 않나요? 주역은 그걸 알기가 좀 힘들다. 자, 돈이 나한테 오겠으면 나 돈 벌겠소? 라는 점을 쳤어요. 그러면 요 6개 중에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재 봐야 되겠죠? 자로 재는 것이 아니고 재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효를 봐야 됩니다. 이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사물에서 점을 쳤는데 6개를 다 봐야 된다. 그러면 좀 골치 아프지 않나요? 물론 6개를 보는데 그중에 특정적으로 하나를 본다. 그걸 중점적으로 본다. 그러면 점을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더 쉬워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나 돈 벌겠습니까? 그러면 이 효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나 취직 되겠소라는 걸 갖다 물었다 그러면 뭘 봅니까? 관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상대편이란 개념이 없어요.
육효에는 나와 상대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은 돈이 어떻습니까? 돈이 나한테 와야 돼요. 돈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돈이 나한테 안 오면은 돈은 많지만 나는 재물운이 없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돈의 많고 적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돈의 많고 적음을.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른다. 육효는 점치는 날이 있다. 이 사람은 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육효에서는 돈이 있다. 나한테 돈이 있느냐를 먼저 보려면 일단 이 육효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효인 임목이 재니까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이 임목이 왕하면 돈이 많은 거예요. 왕하다 약하다를 어디를 보느냐? 월과 일에 대비합니다. 월과 일에 대비하는데 육효에서는 천간 안 봅니다. 지지만 본다. 그러면은 건건목 하니까 약하죠. 그런데 묘인 하니까 같은 목이니까 1대1이네. 1대1은 괜찮다. 그래서 돈이 있네. 돈 있네. 그런데 돈이 나한테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나한테. 그런데 돈이 나를 극합니다. 목곡토 하니까 극하죠. 그러면은 돈이 오기 힘드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자, 주역도 좋은 점이 있고 육효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역보다 육효가 좀 더 나은 점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점을 칠 때 그 사안에 대한 점을 치는 요건이 5개의 기준을 가지고 점을 칠 때 하고 10개의 기준을 가지고 점을 칠 때 하고 어떤 게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습니까? 그 점을 판단하는 데 대해서 주는 영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역보다는 육효가 같은 육효를 그렸는데 12지를 붙이고 12지에 대해서 육친을 붙이고 점치는 월과 일 같은 그러한 가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동원해서 판단하니까 주역보다 육효는 훨씬 어떠한 사안에 대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안 갖다 줘요. 그런데 이제 명리로 오래 운을 봤어요. 그러면 재물운이 없어. 그러면 난 돈 못 받죠. 재물. 그러다 6개월 쳤어. 6개월 치는데 6개월 딱 치니까 언제 재물운이 있을 것 같네? 라고 나왔어요. 그럼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육효의 결과와 명리의 결과가 서로 다르죠. 그럼 어디에 대해서 신뢰성을 두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육효에 대한 신뢰성을 둔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이 사람의 운에서는 지금 그렇게 명리에서는 이 사람 돈 많은 그런 팔자 아니야.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 돈 많은 팔자 아니니까 돈 못 받을 팔자야.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없는 팔자라고 그래서 사는데 돈이 전혀 없다라는 건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거지라고 그래서 10만 원짜리 보수 한 장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언제 돈을 받을까 할 때 그때 육효에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지금 그 강의하는 데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저희 학당에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원장님 안 계시죠? 제가 이제 딱 여러분들한테 딱 뭐 다 등록해서 다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딱 2가지만 해라 그러면은 민조의 사주강론, 그 다음에 육효, 이 2가지.
여기서만 아니고 딴 데 가서 명리를 배우더라도 명리와 더불어서 점수를 하나는 꼭 배워라. 그러니까 육효 아니라도 좋아. 육임이라도 좋아. 잠이라도 좋아. 아니면 타로라도 좋아. 그러니까 명리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육효가 보완해 준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육효를 갖다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육효가 어려운가? 사람에 따라서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명리보다 훨씬 쉽다. 그리고 명리의 어떤 경지까지 도달하는데 10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육효는 3 정도면은 어느 정도 경지까지 도달한다. 그럼 유용성은 명리가 육효보다 훨씬 유용성이 많은가? 저는 생각할 때 육효가 훨씬 유용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삶이 BCD입니다. 태어났어요. 죽어요. 태어나서 죽는 과정의 삶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적절한 선택을 해서 결정하면은 그 삶은 성공적이에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 적절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은 그 삶은 실패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내가 열심히 한 그 공부에 의한 지식이 나름대로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윗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않나요? 점수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점수는 굉장히 유용하다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육효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많은 명리를 공부하신다는 관점에서는 이 육효는 훨씬 명리보다 쉽다. 그런데 그 유용성이 굉장히 아주 명리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삶에서 수없이 부딪힙니다. 수없이 부딪히는데 그 수없이 부딪힐 때마다 육효를 가지고 조언을 구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삶에 있어서 올바른 길로 나가는 키를 하나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효를 굉장히 이렇게 권하는 편입니다. 권하는 편이니까 육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리를 하시면서 이 명리를 좀 더 완성하려면은 점수를 하나 배워. 타로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타로 보고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타로에 대한 신뢰성도 꽤 강합니다. 그러니까 타로나 아니면 육효, 뭐, 딴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 두시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이 역학을 가지고 살아가신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게를 차리려고 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에 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세를 줘서 세가 또박또박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세를 받아 먹다가 보니까, 이제 나도 나이가 조금 더 들기 전에 내가 뭔가 여기다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커피숍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세라는 거는 고정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커피숍을 해서 세 받는 것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내가 해도 될까? 이게 이 사람이 저한테 질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온 게 851457.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주는 건 앞으로 실전이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이게 번호를 써주는 거는 요거는 배우면 번호 갖고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6효는 기본적인 역학을 똑같이 푸는 건데 역학은 4주 8자 8글자 갖고 풀잖아요.
육효는 주역으로서 사주 푸는 거예요. 주역으로 사주 푼다. 그러니까 요거 푸는 방법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 5, 1, 4, 5, 7. 예. 그래서 8, 5, 1, 4, 5, 7.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요. 이거가 이제 초급 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효 초급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런 숫자를 가지고 하나는 음이요, 양이요, 음이요, 양이요를 배워서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6개가 그래서 육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8이라는 숫자하고 1이라는 숫자 있죠. 그죠? 이 숫자는 변화해요. 8이 음이 가득 차고 1이 양이 가득 차니까 변화한다. 이거를 동효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육효가 명리하고 다른 게 딱 요거예요. 요거 만드는 거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요 표시해요. 모르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를 이것도 초급에 배워요. 요렇게 부호가 일어나면은 요 부호가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그럼 요거는 화라는 예.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왜 무전하는 거 있죠? 딱딱딱딱딱딱딱 하면 글씨 쓰여지듯이 요렇게 딱 쓰면 이거는 화야. 화를 나타낸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요거는 산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화산. 우리가 주역에 의해서 화산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요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화산여라는 것은 이게 그 밑에 산이 있는데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냐면 산 위에서 불을 보니까 태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태양을 보니까 우리가 왜 산 위에서 태양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보통 산에서 태양이 보는 거는 여행할 때 많이 보죠. 그죠? 우리가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는 아스팔트에서 예, 태양이 떠오르고 또 뭐예요? 아파트 위에 태양이 떠오르고 빌딩 위에 태양이 떠오르지만 산이라는 그 공간은 우리가 마치 여행하면 산을 많이 보잖아요. 거기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니까 화산여란 그러한 요것이 만들어지면 주역에서는 여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정이다. 여행을 한다. 여행은 뭐예요? 매일 여행해서 거기서 살지는 않잖아요. 임시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은 주역점이에요. 근데 육효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화산여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이거를 이제 역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그래서 역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화의 일 이렇게 써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죠. 1이라는 숫자가 여기 첫 번째. 이거 그냥 들으세요. 예, 첫 번째가 이거 이제 기초에 배우는 거 제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화가 있잖아요. 이 화가 명리에서 얘기하는 일간이에요. 명리 우리가 일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사과 하잖아요. 사화 이거 알죠? 토, 금, 화, 토. 요건 아시죠? 명리에서. 그럼 명리에서 우리가 그 저기 뭐지 일간을 대비해서 육신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육신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하고 하고 똑같으면 비겁이죠. 비경겁지. 화하고 토하면 식상이죠. 그죠? 화하고 금이면 재성이죠. 화금 재성이죠. 화하고 똑같으면 비겁이죠. 화하고 토하면 식상이죠. 그죠? 명리하고 똑같아요. 놓는 방법이. 그래서 명리를 아는 사람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용어가 바뀌어요. 용어가 뭐로 바뀌느냐? 이게 육신이 비견겁재 식신상관을 우리가 사주 공부할 때 비견이 누구죠? 형제. 그죠? 식상은 예, 자식. 재성은 돈. 그래서 이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비겁은 형제니까 요거를 우리가 육효에서는 형이라 그래요. 그냥 제가 한글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식상이죠. 식상은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 손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금은 요게 재성이죠. 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냐면 비견겁재가 없어요. 식신상관이 없어요. 편간정간이 없어요. 예, 무조건 그냥 이렇게 예, 비견겁재도 형, 그 다음에 식신상관 손 이런 식으로 써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는 형이 되고
여기가 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움직인 애죠. 움직인 애가 변화한 걸 써요. 요거를 또 배워요. 기초에서. 예. 그래서 요거를 배우면 요런 거 같으면 진호신이 됐죠. 그래서 여기는 자인진 이렇게 바뀌어요. 요거까지가 명리를 육효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육효 기초에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거를 지금 이거를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명리는 만약에 장사가 되겠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사주 전체를 봐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의 재운이 어떻고 지금 이 사람이 일을 하면 어떻고 전체를 봐야 돼요. 근데 육효는 뭐냐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물어봤죠. 그럼 이 사람 목적이 뭐예요? 장사가 되겠냐는 목적이 뭐죠? 돈을 벌겠냐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돈을 벌겠는가만 보면 돼요. 돈을 번다만 보면 돼요. 이 사람이 내가 돈을 벌겠습니까? 내가 이 장사를 해서 10년 뒤에 보겠습니다도 지금 봐요. 이 장사를 해서 내가 이번 주까지 돈을 벌겠습니다도 오늘 결정돼요. 무조건 오늘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때 신이 10년 뒤던 어쨌든 네가 물어본 그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볼 때 이미 대답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갖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임대를 하다가 이걸 갖고 내가 카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 갖고 돈을 벌겠어요?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카페 하는 동안에 운세가 다 나온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육효예요. 그러니까 육효는 10년 뒤의 일도, 심지어 100년 뒤의 일도 오늘 딱 나면 오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타로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타로는 이 사람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 인연을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궁합이 잘 될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타로는요. 3개월 내로 굉장히 정확해요. 그죠? 그래서 타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은 사이가 좋게 나오지만은 3개월 뒤에 변할지도 모르니까 오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 타로는 지금 궁합이 좋아도 몇 개월 지나면 바뀔 수 있어요. 타로는. 그런데 육효는요. 이 사람이 결혼해서 내가 좋겠습니까? 하면은 결혼해서 살아서 이혼하는 것까지 육효는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육효가 좋은 건. 내가 누구 짝사랑해. 근데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어떻게 알아요? 응? 어떻게 알아야 돼요? 내가 쟤를 짝사랑해. 그럼 가서 생년월일시 좀 알려줘. 왜 그럼 너하고 궁합 보려고. 그럴 수 있어요? 응? 내가 성형을 하려고 해. 근데 성형이라는 건 아무 데서나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아주 이쁘게 성형했어도 나는 가면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성형외과 가면은 제가 성형이 잘 될까요? 명리를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명리로? 그때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 생년월일시 좀 알아주세요. 저하고 합이 맞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육효는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생년월일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그거를 그 사람이 생년월일시 몰라도 보고요. 내가 저 의사가 내 수술을 잘할 것인가? 생년월일시 몰라도 보는 게 육효예요. 그래서 육효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또 하나 내가 집 이사를 하려고 그래. 근데 그 집터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응? 어떻게 알아요? 명리로 알아요? 명리로 집 이사 가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똑같은 아파트인데 여기에 A동, B동, C동 이 중에서 어느 거를 가면 좋을까요? 명리를 어떻게 알아요? 탁 쳐봐.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그래서 명리에서 그런 거 보는 거는요. 어찌 보면 운 좋은 거예요. 직감이 그때 맞아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명리가 탁탁 찍는 거는요.
그 사람하고 연대 맞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집터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A동, B동, C동이 다 인연법이 달라요. 그거를 하는 게 육효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게 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이건 점술이에요. 이게 점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내 입으로 딱 찍어서 말해주세요가 점이에요. 그러니까 명리는 점이 아니에요. 명리는 점이 아닙니다. 육효라는 것은 딱 찍어서 어떻게 될까요? 딱 물어보는 게 점이에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한테 비법이 육효예요. 왜냐면 다른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누리봉실 나올 수 있어. 근데 주식 오르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차트. 그거는 저기 명리가 아니고. 그거는 실지고. 예? 이것도 육효요. 주식이 오르나 떨어지나.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응. 옛날에 제가 펀드 매니저들 해줬어요. 근데 골치 아파서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서 제가 찍어줬죠.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차트에 신경 쓰고 앉아있는 거야. 그 다음날 이게 종목이 올랐나 떨어졌나 내가 이게 골치가 아파서 그래서 안 해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부 다 봅니다. 또 뭐는 볼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것도 돼요 하고 물어보세요. 애기 아이고 됩니다. 아주 아들 딸 정확하게 나오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그거를 육효 한번 했었죠. 예, 아이를 굉장히 원했는데 오늘 관계를 하면 애가 생기겠는가? 왜냐면 날짜도 하잖아요. 오늘 관계하면 애가 생기겠는가를 육효로 봤는데 애는 생긴데 유산된다. 근데 진짜 아이는 생겼는데 한 달 뒤에 유산됐어요. 진짜요. 그래서 육효가 이게요, 소름 끼친다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육효 쭉 보다가 이게 너무 잘 맞으니까 무서워서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나쁘다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육효 해주세요 했다가, 선생님, 좀 생각 좀 하고 칠게요. 이렇게.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명리를 상담하면서 육효만 잘 봐도요. 예, 왜냐면 맞아야 손님들이 올 거 아닙니까? 육효만 전문으로 해도 돼요. 예. 그래서 그런데 육효가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할 거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뭐냐면 명리하고 똑같아요, 이제부터. 똑같아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명리하고 똑같아요. 그게 쉬워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를 본 날을 딱 봐야 돼요. 왜냐면 그 날에 물어본 날이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물어봤느냐? 술월에 임술날에 물어봤어요. 예. 술월에 임술날에 물어봤어요. 자, 이게 이제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할 텐데, 이제 이 설명하는 거 들으면 쉽네? 내가 육효 배우지 않았는데도 저 정도면 풀 수 있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육효는요, 이게 실력차가 엄청나서 배운 지 얼마 안 돼도 막 푸는 사람 있고요. 그 육효는 실력차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첫 번째. 육효에서도 용신이 있어요. 그 용신이 뭐냐? 명리 용신하고 달라요. 명리는 사주를 분석해서 여기 사주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가 용신인데 육효는 내가 질문하는 게 용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뭐를 물어봤죠? 커피숍을 하면 잘 되겠느냐? 그 잘 되면은 목적이 뭐죠? 돈이죠. 그래서 제가 용신돼요. 그럼 쟤만 보면 돼요. 그럼 육효는 명리는 사주 팔자 8글자 대운 그 다음에 연운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재물 물어봤죠. 제가 힘만 있으면 돼요. 자, 거기에 보면은 여기 제가 있죠. 그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제가 있어요. 응?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있는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수는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첫 번째 보면 여기 제가 있죠.
근데 요 재가 그냥 명리예요. 토생금. 그죠? 또 토생금. 그죠? 재가 어쨌든 이 재라도 토생금 하니까 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 힘이 있어요? 어? 이것도 자신이 없어요? 토생금이 자신 없어? 토생금이 금을 생한다. 이게 자신 없어? 토생금이 금을 생한다. 자신 있게 말해야 되잖아. 그잖아. 그러면 생한다면 돼. 있어요. 제했잖아요. 목소리가 힘이 날수록 운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 좋고 싶으면 목소리 힘있게 내세요. 자, 토생금 힘이 있죠? 네. 목소리가 봐. 내 목소리보다 작아. 있죠? 그럼 뭐예요? 돈은 있는 거야. 그죠? 자, 두 번째. 이 돈이 만약에 요거예요. 여기서 쓴 이게 새라는 글씨 있죠? 이게 나야. 여기서 응이라는 거 있죠? 이게 상대야.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응? 새. 나한테 돈이 오잖아? 그 돈이 내 돈이야. 상대한테 가잖아? 그 돈이 상대 돈이야.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여기가 응이라는 얘한테 붙어 있죠. 그럼 뭐야? 상대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생금 하는 그 금이 지금 응한테 붙어 있잖아. 그럼 상대방이 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상대방이 그냥 돈을 갖고 있고 그것이 여기서 끝나면 내 돈이 안 돼. 그런데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흥미로워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자, 자, 어떻게 보는 것이냐. 지금 요거를 보시면 여기서 어떤 게 나오느냐. 요렇게 되면서 제가 아까 여기 8이라는 숫자와 여기 1이라는 숫자는 변화한다 그랬죠. 8은 음기가 가득 차서 양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 1은 양기가 가득 차서 음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또 설명하면 길어져. 그래서 결과만 얘기해 줄게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원래는 진이라는 글자가 있었고, 오라는 글자가 있었고, 여기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것이 바뀌었으니, 진이라는 글자도 바뀌어야 되잖아. 그죠? 자, 얘도 바뀌었으니 얘 글자도 바뀌어야 되잖아. 그때 바뀌는 것도 배워. 응? 그럼 뭐를 해야 돼? 초급을 해야지. 초급을 안 하면 바뀌는 거 몰라. 이게 초급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을 딱 공부하면, 여기에 있는 요 진이라는 글자가 이게 자라는 글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신이라는 글자가 진이라는 글자가 바뀐다. 요걸 배워, 초급에서. 응?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나는 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응? 토를 갖고 있었는데, 요때에 명리에서 삼합이, 여기도 삼합이 적용돼요. 그래서, 자, 진이라는 글자가 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가 진으로 바뀌어서 얘네가 바뀐 애가 같이 뭉쳐요. 같이 모여. 왜냐면 나들이를 나온 거야.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움직였으니까 진도 나오고, 그죠? 진도 나오고 신도 나왔어. 근데 진은 자를 끌고 나오고 신은 진을 끌고 나온 거야. 그래서 같이 모이다 보면 뭐가 돼요? 어머? 신자진이 다 있네. 이렇게 되잖아. 그죠? 신자진이 다 있으니까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물로 바뀌어요. 응?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원래 나는 흙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 나는 흙을 갖고 있어서 내가 흙을 갖고만 있었다면은 나는 오히려 상대를 토생금 하는 애가 됐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상대한테 돈을 주는 애가 됐을 거야. 돈을 버는 애가, 벌게 해주는 사람이. 그런데 얘가 수로 바뀌었죠. 수로 바뀌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일어나느냐. 상대가 아까 유금을 갖고 있다 그랬죠. 이 유금이
내가 물로 바뀌었죠. 그러면 유금은 뭐가 돼요? 금생수가 되잖아. 어? 그죠? 유금이 금생수가 되죠. 그럼 그 돈이 원래는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물이 아니었으면 금생수를 못 해줘. 그죠? 근데 내가 물로 바뀌다 보니까 상대의 유금이 금생수를 해서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형태가 돼. 응? 이해가 돼요? 응?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어? 어? 아니, 소리 잘 안 들려. 그 소리를 크게 해봐.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예요. 응? 손님도 되는 거야. 그 손님이 돈을 나한테 갖다 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물이 되고 거기에 이게 금생수를 받아요. 그럼 뭐예요? 그 돈이 나한테 온다. 그런데 처음에는 금생수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보게 되면 이 토가 지금 현재 이 토가 있잖아요. 이 토가 지금 상대방만 도와주잖아. 근데 오히려 이 토가 상대방을 도와주면서 나를 토생금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결국 뭐예요? 그 돈이 나한테 온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약간 조금 고급인데 요 고급은 지금 현재 육교 하시는 분은 알아들으니까 지금 이거를 모르더라도 아 저렇게 보는구나 정도만 아세요. 요게 신자진이 수가 되면 그죠? 얘가 뭐가 되면 관이 돼요. 관이 되면 골치 아픈 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재물을 볼 때에 요 사람 같은 게 금생수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관이 있으니까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그런데 토가 있어서 얘를 밀어내죠.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토생금이 되니까 금생수가 돼서 그러면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아마 문제가 있고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지금 카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구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카페 자리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는 왜? 이게 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수가 이게 화에서 수는 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수가 결국은 토로 인해서 이게 식상, 손이니까 이게 해결이 되고 오히려 이 토가 토생금을 도와서 금생수를 하니 결국 뭐예요? 문제점도 해결되고 돈도 벌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게 벌써 십몇 년 전에 제가 봐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카페를 차렸어요. 그 카페를 차렸는데 얼마 안 돼서 진짜 그 자리가 카페 자리가 된다 안 된다 하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 시끄러운 것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사가 잘 돼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성업 중입니다. 이게 실제로. 예.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주들을 상담한 거를 제가 다 모아뒀다가 이게 실제로 그렇게 돼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이랬습니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명리로 풀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응? 토생금, 금생수 이해가 안 돼? 아니 근데 화날 물어보는 어? 화날 어? 화 지금 토생 자, 바로 그 얘기 뭐냐면 이 말이지. 내가 해필이면은 토날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지. 내가 화날에 물어봤으면은 아닐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운이야. 토날에 물어본 것이 그게 바로 내가 하늘과 내가 맞닥따서 막 닿아서 그때 내 운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 이래. 내가 봤어. 근데 내가 화날에 이걸 봤어. 나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토날에 점을 치잖아. 이렇게 안 나와. 그죠? 이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신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
내가 지금 쳤더니 안 좋게 나왔어. 내일 보지. 모레 보지. 될 때까지 보지. 안 돼. 그래서 딱 보는 날, 그날 하늘에선 딱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EQ가 그래서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날짜에 이미 된다 안 된다가 이미 미래가 결정돼. 질문하세요. 질까? 오를까? 떨어질까? 어? 다 나와요. 또 내가 이런 거,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를 못 보냐고 물어보세요, 차라리. 예? 환율? 당연히 나오지. 오를까 떨어질까 나오죠. 응? 그래서 원래요, 이게 소위 점술의 대가는 육효예요. 명리의 대가가 점술의 대가가 아니라 옛날에 뭐 쥐를 집어넣고 그거 쥐예요, 몇 마리예요? 다 육효입니다. 예전에 전설에 나오는 모든 전복의 대가는 육효의 대가예요. 근데 너무 쉽지 않아? 어려워. 응? 아니, 토생 그거 말잖아. 토생금을 몰라. 그러니까 있잖아. 명리 기초.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그 다음에 자축합, 인해합, 삼합, 그 다음에 육신, 비경겁재, 그것만 알면 돼요. 그 외에 없어. 응? 그 단순한데, 그 단순한 게 수많은 거로 봐요. 어때요? 응? 명리하니까 쉽죠? 응.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 하는 거는 명리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야. 명리도 기초니까 토생금이 되나 금생수가 되나 신자자마수가 되나 이걸 모르니까 이해 못 하는데 명리 기초하는 사람이 이거 다 알아듣죠? 그죠? 응. 저런 걸 잘 모르겠어요. 뭐? 아니 이거는 막대기를 배워야지. 그 막대기만 알면 돼. 쉽게 해서 막대기만 세워서 거기다가 그거 지지를 붙이는 거야. 그럼 막대기 영어니까 그 막대기는 무지 쉽다니까. 막대기는 진짜 30분 만에 다 통달해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 외우면 6개월 걸려. 저는 딱 25분 걸리더라고. 이 막대기를 그리는 거 암기하는데 딱 25분 걸리더라고. 제가 시간 재봤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강의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6효를 이제 하다가 다른 데서 하다가 안 돼서 배우고 중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이제 여기서 한번 배우자고 오는데 첫 시간에 제가 20분 만에 이거 막대기 이거 그리는 방법을 외우게 해줬어요, 전부 다. 근데 그 사람이 화가 나 죽겠대. 나는 저거 외우려고 6개월 걸렸대. 근데 어떻게 그거를, 응? 왜냐면 헷갈리니까 6개월 걸린 거야. 이게 다다닥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거를 30분 만에 외우게 해주냐. 그게 너무너무 약에 올랐다. 그런데 6효의 기초를 다른 데서 몇 개월 걸리는 거를 저희는 한두 주면 다 하게 해줍니다. 그 제가 뭐예요? 응? 장돌뱅이. 응. 실전에 능하다. 그리고 얼마나 이거를 빨리 외우고 응용하느냐. 또 그것도 외우는 것도 그 기억을 완전히 집어넣어서 안 잊어버리게. 잊어버리고 싶어도 못 잊어버려.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렇게 딱 각인시켜주기 때문에 6효 초급은 쉬워요. 선생님, 예를 들어 아들이 취직이 될까요? 그러면요, 용신을 뭘로 보는 거예요? 용신이 손이에요. 아들 취직인데도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요. 짝대기 배운 다음에 배워. 그런 거. 그러니까 아들이 취직되는가 손이야. 아들이 병이 낫겠는가 손이야. 아들이 학교 합격하는가 손이야. 아들이 장사 잘 되나 손이야. 얼마나 쉬워요. 딸이 올해 임신하는 딸도 손이야. 좋은까지 딸도 손이야. 손이에요? 내용에 상관없이? 그 내용에 부합하는 손이 힘 있으면
무조건 그걸 질문에 대한 게 답이 있어. 이런 거예요. 아들이 합격하겠어요? 그럼 무조건요. 손에 힘이 있잖아. 합격을 받는다요. 아들이 장사 잘 되겠어요? 그럼 뭐요? 힘 있잖아. 장사 잘 돼. 힘 없잖아. 안 돼. 응? 부채도사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정답이 명확하죠. 손님은 선생님은 뭐에 해당해요? 제에 해당해요? 뭐가? 손님,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대학 저걸 하면 합격할지 안 할지. 학생은요, 저거예요. 그거는 제로 보면 안 되지. 학생은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진짜 가까운 그런 학생은 손으로 보고요. 제자. 또 관계없는 그 좀 저기 안에는 응으로 봐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모든 사람 응이에요. 자, 내가 옆집 남자가 마음에 들어. 아, 유부녀 말고. 유부녀가 옆집 남자 마음에 들면 안 되고. 옆집 남자 마음에 들어. 근데 이게 복도에서 자꾸만 마주치는 거야. 아, 저 사람한테 내가 말을 걸고 싶어. 근데 말을 걸었다가, 이러면 망신이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고 싶을 때 뭐를 보느냐? 그때 나하고 관계가 없었잖아. 그 응을 봐. 나하고 관계없는 모든 사람을 응으로 봐요. 불특정 다수. 그래서 내가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받아줄까? 응이에요. 신기하죠? 응?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리에서 볼 수 없는 모든 거를 육효로 봐요. 그래서 이 명리에서 상담할 때 기술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명리적으로 말하지 않고 탁탁 찍어서 말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명리 공부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육효입니다. 근데 그 육효를 저희가 수요반의 육효를 다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수요반에 12운성 12신사를 넣었는데 이게 12운성 12신사는 너무 흔해. 그리고 의외로 또 육효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수요반의 첫째 시간을 실제로 저희가 강의할 때는 그거를 육효 초급으로 넣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효는 명리하시는 분들은 꼭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전반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실전반이고 그 다음에 초급에서는 이런 거 다 배워. 짝대기 배우고 여기 넣는 거 배우고 변하는 거 배우고 다 배워요. 궁금한 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무로 본다 했는데 가까운 관계는 마음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시간을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래요. 자, 내가 남자친구가 있었어. 사귈 때는 관이에요. 사귀고 있을 때는 헤어졌어. 응이야. 그리고 내가 부인으로 살았어. 그때는 남자가 먼저 쟤야. 근데 헤어졌어. 그럼 내 부인이 아니죠. 응이에요. 명확해요.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 근데 현재 사귀면서 사귀자는 관이야. 근데 사귀자 말을 안 했어. 근데 내가 마음으로 사귀었어. 그건 관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정식으로 사귀자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응이에요. 이해가 돼요? 명확하죠. 그래서 내가 불특정 다수. 그리고 이제 연예인이야. 근데 연예인 내가 무지 좋아하는 연예인이야. 그럼 뭘로 봐야 돼요? 그렇지. 관으로 보면 안 돼. 응으로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거.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무슨 뭐 법적으로 무슨 일이 있고 막 이렇죠. 그 사람 알고 싶으면 응으로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구속이 될까? 어떻게 될까? 석방이 될까? 감옥에 들어갈까? 뭐가 될까? 이런 거 있죠. 응으로 보면 돼. 그죠? 쉽죠? 이거를 갖고 어렵다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짝대기는 쉽다니까 왜 이렇게 못 믿어? 그러니까, 짝대기
짝대기는 그거는 잠깐만 배우면 돼. 근데 그 짝대기는 일도 아니야. 무슨 일이야. 짝대기 일도 내가 했잖아. 20분, 30분 만에 짝대기는 끝나. 선생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다 보죠. 누가 되는가 다 봐요. 다 봐요, 여기서. 응. 깜빵 간다. 간다 안 간다도 보지. 당연히 보지. 날도 봐요, 날도. 그럼 구근도 보는데. 그런 것도 다 응이에요? 아니 그거는 대통령일 때는 또 다르고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응이야. 남이 하나 일반인이야.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날씨도 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혹은 뭐 골프 치러 갈 때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일기예보가 지역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요때에 요 날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겠는가? 이것도 다 천시, 구군, 뭐 또 뭐 있어? 예. 집터까지 다 나와. 귀신까지 나와요. 우리 집에 귀신이 어디에 있나? 부엌에 있나? 마당에 있나? 근데 그거는 공부 안 해. 그거는 안 해요. 그거는 내가 그 공부했다가는 내가 귀신에 둘러싸였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해. 근데 그거는 있어요. 보는 방법은. 근데 그거는 공부 안 해요. 오늘 손님이 많이 오겠다. 이상한 손님 올 것 같다. 그것도 나오죠. 그는 손님 많이 올 거는 그는 재물 보면 되지. 왜 손님은 그 돈 아니에요? 그쵸. 아니, 선생님도 혹시 아침마다 그런 거 아이고, 웬일입니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약을 몇 달 걸려서 봤는데 무슨 오늘 손님이 오나 왜 봐요? 자식 일 말고 조카가 어떻게 잘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 돼요. 그거는 다 돼요. 손이에요? 네? 예, 조카도 임신을 손이에요. 할까? 그럼 그것도 손으로. 왜 아까부터 계속 왜 임신해? 자식은 손인데 조카는 어쨌든 아랫사람이잖아. 아랫사람. 아랫사람 손이에요. 아랫사람은 손이에요. 아랫사람 손. 선생님 친구는요? 형. 비경겁제 형. 형.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명리에서 육신이 있죠. 똑같아. 예, 형이 비경겁제잖아. 그러면 동료, 친구, 그다음에 그 자기 형제, 자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명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래서 요번까지는 6호 초급 강의는 안 해요. 그런데 수요반에서 12운송 12신사를 없애고 6호 초급으로 지금 거의 한 70%는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그게 얘기하겠지만 혹시 이거 6호 초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그 29, 31일 날인가? 그죠? 예, 31일 날 29일 날부터 정상적인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6호만 따로 또 이제 저희가 그 말을 할 거예요. 예, 그때에 6호 수요일 날 초급 들으러 오세요. 정말 재밌어요. 초급은 진짜 재밌어요. 너무너무 쉽게 잘 가르쳐. 너무너무 쉽게 잘 가르쳐 준대요. 근데 진짜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보통 1년 정도 해야 되는 거를 짧은 시간에 다 해요. 예, 한 달이면 끝나요, 저희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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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믿습니다를 안 해? 권 선생님 믿습니다 해야 끝나지. 다시 믿습니까? 믿습니다 해야 끝난다고. 다시 손까지 들고 믿습니까? 네. 믿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